한겨울에도 얼지 않을 만큼 깊고 거대한 호수 도약고, 살아 숨쉬는 화산 쇼와 신잔과 화산이 휩쓸고 간 생생한 현장을 소개합니다. 식도락의 전국 홋카이도에서 만나는 다채로운 낮의 유호, 진하고 달콤한 홋카이도산 밀크 초콜릿과 부드러운 맛이 일품인 삿포로 최고의 맥주를 맛보러 갑니다. 진정한 휴식을 만날 수 있는 온천 나을 노보리베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의 즐거움이 가득한 홋카이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은 넓답니다. 이거 정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 네. 오겐키 데스까? 제가 그러세요. 정말 좋아하는 영화 러브레터의 명장면인데 네. 이상호 아나운서가 하니까 참 많이 다르네요. 이게 사실 영어 대사예요. 이게 제가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하성우 씨 이렇게 오겐키 데스까 이렇게 해야죠. 네. 저가지고 딱 아시네요. 오늘 가볼 곳이 영화 러브레터 네. 하면 생각나는 곳이고 또 대표적인 눈축제가 열리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자, 홋카이도 여행 오늘 또 떠나보겠습니다. 자, 이혁재 씨가 다녀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어디로 가볼까요? 네, 오늘은 홋카이도 중부의 대표 명소들을 가볼까 합니다. 네. 맥주의 본고장 삿포로와 영화 러브레터의 촬영지 오타루, 그리고 거대한 호수와 활화산이 있는 도야인데요. 무엇보다 그동안 많이 소개되었던 홋카이도의 겨울이 아닌 네. 꽃과 녹음으로 가득한 홋카이도의 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홋카이도 눈축제 장면은 화면으로 참 많이 만났었는데 그렇죠. 봄 풍경 정말 기대가 됩니다. 지금 바로 떠날게요. 봄이 절정에 달한 홋카이도의 호반도시 도야로 들어섭니다. 이게 그 유명한 도야 호수죠? 호수예요? 네, 도야 호수는 춥기로 유명한 홋카이도의 한 겨울에도 얼지 않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도야 호수로 가는 길에 작은 산봉우리를 만나게 되는데요. 지금도 끓어오르고 있는 활화산 쇼와 신잔입니다. 야, 정말 김이 모락모락하네요. 와, 정말. 네, 이 쇼와 신잔이 특이한 건 용암이 밖으로 분출되지 않고 안에서 쌓여 산처럼 커진 거라고 합니다. 와, 정말 특이한 형태의 화산인데요.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도야 호수를 유람해 볼까 합니다. 아니 좀 전에 한겨울에도 얼지 않는 호수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얼마나 깊고 크길래 그렇습니까? 네, 도야 호수의 둘레는 42km에 이르고요. 수심은 180m로 화산 폭발로 생겨난 칼데라 호 중 일본에서 세 번째로 큰 호수입니다. 뭐 그 정도 크기면 겨울에 얼 수가 없겠어요. 네, 직접 배를 타고 도야 호수 유람에 나서 봅니다. 저기 보이는 산이 홋카이도의 후지산이라 불리는 요테산입니다. 리틀 후지산 아주 멋진데요. 네. 이 도야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 호텔도 있는데요. 2008년 G7 정상회담이 열린 곳이기도 합니다. 오는 길에 봤던 활화산 쇼와 신잔의 모습도 보입니다. 도야 호수 중앙에 중도라는 섬도 있는데요. 만두처럼 생겼다고 만두섬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통통한 만두네요. 먹고 싶네요. 여긴 도야 호수에 자리한 니시야마 분화구인데요. 지금도 여전히 활동 중인 화산입니다. 지난 2000년 화산 활동으로 인근 지역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당시 참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무너진 집들이 보입니다. 와, 정말 화산이 휩쓸고 지나간 현장이군요. 무섭네요. 바다처럼 넓은 도야 호수를 돌고 나니 슬슬 배가 고파졌는데요. 자, 오늘의 메뉴는 뭘까요? 네, 해물 철판구이입니다. 화산처럼 지글지글한 불판 위에 구워진 노릇노릇한 채소와 해산물 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인께서 넋을 푸짐하네요.
하면 유제품이 유명한데요. 홋카이도산 청정 우유로 만든 밀크 초콜릿은 꼭 드셔봐야 합니다. 버터 아, 같다. 정말 맛있게 생겼네요. 우유 맛이 가득할 것 같아요. 네, 홋카이도는 멜론도 유명한데요. 멜론 와인이 들어간 초콜릿도 특이합니다. 아주 달콤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초콜릿이. 이번엔 홋카이도가 자랑하는 온천마을 노보리베스로 갑니다. 1858년에 문을 연 노보리베스는 유황, 황산, 나트륨 등 다채로운 온천수를 자랑하는데요. 노보리베스는 홋카이도 선주민 아이누족 말로 하얗고 탁한 강을 뜻합니다. 네, 아주 뽀얀 온천수에 어울리는 이름이네요. 늦은 밤 노보리베스 산책에 나섰는데요. 온천 마을답게 거리 곳곳에서 유황 냄새와 함께 간헐천이 솟아오릅니다. 김 나는 곳을 찾아가면 다 온천이겠군요. 예. 거리 걷기만 해도 뭐 그냥 온천한 기분이겠어요. 노보리베스의 명물은 바로 이 염라대양 노봇입니다. 네. 마치 누군가에게 호통이라도 치는 듯 열심히 팔을 흔들다가 어느새 짠 하고 변신합니다. 짠. 표정이 싹 바뀌어서 아하하 하다가. 다음날 아침 노보리베스의 비가 추적추적 내립니다. 이런 날씨에 딱 어울리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지옥계곡이라 불리는 지곡구단이입니다. 예, 지옥계곡. 이름이 예사롭지 않아요. 예. 네, 약 1만 년 전 분출한 분화구의 흔적인데요. 지금도 여전히 가스가 분출되고 쉬지 않고 열탕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 나쁜 일 하면 빠진다는 지옥 풍경이랑 비슷하네요. 네, 이 지옥계곡에서 흘러내려간 온천수가 노보리베스에 공급되는 온천탕의 근원이 된다고 합니다. 예. 지금의 노보리베스를 있게 한 곳이군요. 이제 지옥계곡의 유황연기를 피해 청명한 숲으로 들어가 봅니다. 비를 맞아 그런지 숲이 더 운치 있어 보여요. 네, 노보리베스를 빠져나와 오타루를 향하는 길인데요. 홋카이도 북쪽으로 갈수록 푸른 숲이 점점 눈으로 덮이기 시작합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홋카이도는 터널도 좀 특별한데요. 한쪽은 단단한 웅벽으로 받치고 반대쪽은 눈 사태에 자연스럽게 무너지도록 약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맞아요. 한쪽에 무너지지 않으면 더 큰 사고가 나겠죠. 그렇죠. 도로 위에 늘어선 이 화살 모양, 표지판도 눈이 많이 와서 도로가 다 덮였을 때 도로 가장자리가 어딘지를 알려주는 표시라고 합니다. 그래야 길 옆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없겠군요. 그렇겠죠. 예. 추락사고가. 어느새 비는 그치고 겨울을 떠오르게 했던 눈밭도 사라졌습니다. 예, 다시 봄으로 돌아왔네요. 어느새. 네, 벚꽃 향기와 푸른 녹음이 맞아주는 후키다시 공원으로 들어섭니다. 후키다시 공원은 물맛 좋기로 소문난 곳인데요. 이곳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야, 이런 곳에서 쉬면 참 좋은 고기도 마시고 물맛도 꿀맛이겠어요. 네, 그냥 흐르는 계곡물을 바로 떠서 한 모금 마셨는데요. 정말 물맛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참 맛있었습니다. 네. 정말 많네요. 네. 맛있게 생겼어요. 네, 대부분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큰 물통을 몇 개씩 갖고 와서 담아들 간다고 합니다. 왠지 마시면 건강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청정수. 이제 운하로 유명한 도시죠. 오타루로 들어섭니다. 예, 영화 러브레터 촬영지로도 너무 유명한 곳이죠. 네, 오타루는 이 운하를 중심으로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까지 일본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은 한산하네요. 네, 현재 이 오타루 운하에 자리한 낡은 창고 건물들은 내부를 개조해 레스토랑과 상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오타루 하면은 그 가수 조성모 뮤직비디오가 생각나요. 아, 맞아요. 네, 이 오타루 운하에서 뮤직비디오 가시나무가 촬영됐고요. 바로 이 의자에 뮤직비디오 속 남녀 주인공이 앉았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영애 씨랑 김석훈 씨였었죠? 맞아요.
생각나네요. 여긴 오따루 오르골당 앞인데요. 이 증기시계가 있는 곳이 오르골당 본관입니다. 저게 상징이군요. 오르골당 안으로 들어서면 아름다운 선율이 귀를 간지럽히는데요. 소리만큼이나 아기자기하고 예쁜 오르골들로 가득합니다. 이 오르골 선율은 언제 들어도 감성을 자극하죠. 네, 그래서인지 이 오따루의 오르골당은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곳인데요. 같이 간 제 아내도 참 좋아하더라고요. 네. 종류가 정말 많나 봐요. 네, 이곳엔 세계 각국에서 온 약 3,400여 종의 와. 오르골 15,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야, 사실 오따루는 유명세에 비해 작고 소박한 도시인데요. 맛집에 있어서는 여느 대도시에 뒤지지 않습니다. 오따루에 갔다면 꼭 먹어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프트 아이스크림입니다. 네. 색깔별로 다양한가 봐요. 네, 우유, 멜론, 라벤더 등 맛도 다양합니다. 저는 라벤더 맛을 먹었는데요. 예. 진한 우유 맛에 향긋한 라벤더 향이 배어나옵니다. 아, 색깔 너무 좋아요. 맛있겠네요. 부드럽고. 아이스크림과 함께 홋카이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맥주 삿포로 클래식도 한잔 했는데요. 그 명성에 걸맞게 아주 순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예. 아이스크림 드시고 맥주 드시면 속이 안 좋을 텐데 차례서 모르겠어요. 아, 귀한 맥주는 더 만나겠어요. 이제 홋카이도의 마지막 여행지 삿포로로 들어섭니다. 홋카이도의 도청 소재지인 삿포로는 한겨울 눈축제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 이곳이 눈으로 가득하죠. 축제 때는. 삿포로에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삿포로 맥주 박물관입니다. 삿포로는 맥주의 고장이죠. 또. 그렇죠. 네, 삿포로 맥주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입구에 들어서면 맥주의 쌉쌀한 맛을 내는 호프와 맥주 보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아, 이제 막 싹을 틔웠네요. 갓 자라났어요. 네. 메이지 시대에 만들어진 일본 최초의 양조장을 개조한 삿포로 맥주 박물관은 당시 맥주 공장과 함께 보존되고 있어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큰 곳입니다. 또 삿포로는 독일 메넨, 미국 밀워키와 함께 세계 3대 맥주의 본고장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네. 한쪽 벽면엔 역대 삿포로 맥주 광고에 등장했던 모델들의 얼굴이 오. 전시되어 있는데요. 네. 특히 이 남자 모델이 가장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요? 맥주 마시고 싶네요. 맛있게 드셨나봐요. 삿포로 맥주 박물관에 온 가장 큰 목적은 역시 맥주를 시음해 보는 건데요. 줄 선 거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줄을 섰네요. 네, 1인당 400엔만 내면 예. 인기 맥주 4가지를 다 맛볼 수가 있습니다. 괜찮은데요? 저 시간 구경보다 저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 네, 기분 탓이겠지만 맥주의 본고장에서 마시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맥주 박물관 나와 찾아간 곳은 홋카이도 도총사입니다. 네. 250만 개의 붉은 벽돌로 지어져 붉은 벽돌의 도총이라고도 불립니다. 예, 별칭과 아주 딱 어울리네요. 네, 홋카이도 도총사는 1888년 일본 정부가 홋카이도를 개축할 당시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주의사당을 본토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구청사는 박물관 겸 홋카이도 역사 자료관으로 개방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부터 내부까지 전체가 다 홋카이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네요. 도총사 앞마당에선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홋카이도의 특산물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어떤 특산물들이죠? 네, 치즈나 버터 같은 홋카이도산 유제품들이 많았고요. 어, 아이 지긋한 어르신이 직접 만든 일본의 영양식 나또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예. 나또에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죠. 하늘 높이 솟은 텔레비전 탑 아래로 삿포로의 대표적인 도심 휴양지 오도리 공원이 있습니다. 오도리 공원은 삿포로 축제의 중심지인데요.
벚꽃이 만발하는 여름엔 맥주 축제가, 겨울엔 하얀 눈 조각 축제가 펼쳐집니다. 예, 봄에 가면 어떤 축제가 있나요? 봄이 되면 오도리 공원은 보랏빛 향기로 가득한 라일락 축제가 열립니다. 제가 갔을 때는 라일락 축제를 열흘 앞둔 때라 라일락이 만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예, 딱 맞춰가시지 못했군요. 네, 좀 아쉽네요. 예. 이제 홋카이도 여행의 마지막 밤을 맞습니다. 삿포로 맥주와 찰떡궁합을 이루는 삿포로 라멘을 맛보러 갑니다. 친절한 일본 여성의 안내로 라멘 맛집을 소개받았습니다. 예, 자꾸 소박한 곳이 꼭 맛집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 집에서 가장 유명한 미소라면을 맛봤는데요. 네, 맛집을 소개받은 고마움에 구수한 라면 맛까지 더해져 감동적인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네. 아, 식사 시간 정말. 가까워 네. 더 군침돼. 마지막까지 맛있는 걸로 유혹을 해주셨는데 홋카이도의 대자연도 자연이지만 예, 점점 배가 고파졌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식도락의 천국이네요. 예, 네, 특히 오따루에 맛집이 많은데요. 네. 오따루 새벽시장에 가면 성게, 연어알, 오징어를 얹은 덮밥이 있는데 꼭 드셔보시고요. 예. 아까 제가 먹었던 수제 아이스크림과 네. 삿포로 맥주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요즘 이제 홋카이도 같은 경우는 눈 축제는 뭐 워낙 많이 알려져서 그렇죠. 겨울에 많이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름 휴가로 이곳을 가시는 분들도 많다면서요. 맞아요. 네, 끈적끈적한 우리의 여름과 달리 네. 홋카이도는 청량하고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휴양지입니다. 한여름에도 30도를 넘는 날이 드물고 장마도 없어서 선선하고요. 네. 또 눈으로 덮였던 들판은 여름이면 야생화 천국이죠. 예. 그리고 예. 온천과 함께 여름 휴가지로 아주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예. 이영재 씨께서도 두 분이서 다녀오셨는데 끈적끈적한 한국에 계시는 것보다 부부끼리 다녀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배고픈 거 참느라 조금은 힘들었지만 맛있는 것도 많고 온천도 있고 사철이 다 아름다운 홋카이도 여행 참 즐거웠습니다. 오늘 세상을 넓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